자, 오늘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동영상 사이트 검색을 통해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요. 현재 자신이 갈 수 있는 대학과 함께 학생부 평가도 받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희망부터 살펴보죠. 우리 학생은 진로와 심리 상담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인문계 고3 학생이고요.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주요 교과 평균 4.21 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죠. 6월 모의고사 가채점 예상 점수 국수탄 평균 4.33 등급입니다.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자율활동으로 학급 학습 부장을 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시간 동시에 살펴보죠. 자, 봉사활동은 총 131시간, 독서는 총 11권 읽었네요. 동아리 활동 살펴보죠. 태권도 시범단 반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은요. 봉사상 등 2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동국대학교 교육학과입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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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로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진로 상담, 심리 상담사를 꿈꾸고 있는데 이 꿈을 꾸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운동을 그만두고 2학년 때 체육관에서 1년 동안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얘기 나누고 하면서 조금 큰 애들은 직접 조언도 해주고 하면서 심리 상담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내신 평균이 4등급대입니다. 과연 희망대학 진학이 가능할지 김형준 선생님 먼저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자세히 살펴주시죠. 예, 이제 내신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이제 국어가 4.25등급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4.86등급, 영어가 5.39등급, 사회가 2.92등급으로 주요 교과 평균이 4.21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6등급에서 4등급, 3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수학은 6등급에서 5등급, 4등급으로 상승, 영어는 8등급에서 5등급, 4등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좀 살펴보겠는데 2018학년도 6월 모의고사 가채점 예상 점수를 살펴보면 국어가 4등급, 수학 나형이 4등급, 영어가 5등급, 한국사가 6등급, 생활과 윤리가 5등급, 세계지리 5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4.33등급입니다. 지난 4월 모의고사 비교를 해보면 국어는 4등급을 유지했고 수학도 4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영어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자 김영준 선생님, 우리 학생 교과 성적으로 본 희망대학 진학 가능성은 어떨까요? 예, 이제 먼저 희망대학 입학처를 통해서 공개된 2018학년도 수시 결과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동국대 교육학과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 합격자 평균이 2.52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최종 등록자의 평균은 2.05등급이고 또 최저로 합격한 학생이 3.19등급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희망했던 게 서울여대 자율전공학부 인문사회계열 고른기회 전형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했는데 어떤 전형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전형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그리고 국가보훈 대상자나 서해 5도 주민이 해당이 되는데 합격자 평균을 보면 4.2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고로 그 성적이 나온 학생은 2.9등급이고 최저 합격생은 7.1등급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른기회 2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은 이제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의 자녀나 또 3자녀 이상인 경우 이제 그 가정에 있는 자녀가 해당이 되는데 합격자 평균은 3.7등급이고 최고는 1.8등급, 최저는 6.0등급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내신이 4.21등급입니다. 그래서 동국대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서울여대는 합격생들의 범위 안에 있는 수준입니다. 이 종합전형에 지원을 했을 때 내신이 정량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몇 등급이냐 이런 것만으로 일단 학생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평균이 4등급 초반이라는 것만 보면 일단은 경쟁력, 성적 경쟁력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체육 특기자였다가 이제 그 체육 특기생 활동을 중단을 하고 학업적인 부분으로 이제
돌린 것 같습니다. 아마 사정상 운동을 중단한 것 같은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운 발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학년 1학기 때 성적을 보니까 6.5등급이었습니다. 아마 이때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4등급, 그다음에 3.53등급, 3.06등급으로 2학년 2학기까지 성적이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3개 등급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비약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결과가 이제 예상 결과를 이제 보내줬는데 3.12등급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마무리를 잘 하면 그리고 우리 학생이 이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아마 작성하게 될 텐데 특히 학업적인 역량에서 강점이 있다는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의지가 정말 대단하네요. 성적 상승이 저도 눈에 띄는데요. 선생님, 그렇다면 남은 기간에 또 어떻게 내신 관리를 좀 해야 할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3학년 1학기까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결과를 보면 주요 교과 평균이 3등급 초반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향상을 시킬 수 있었는데 수학에서 5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이 대부분 3등급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수학 과목에서의 성적 상승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제 2학년 2학기까지 4등급 초반이었던 내신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결과를 최종 결과라고 생각하고 합산을 해보면 3등급 후반까지도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계획을 잘 세워서 시험을 대비했으면 좋겠고요. 또 현재 3등급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마 2등급에 걸치는 그런 수준에 있는 그런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기말고사를 통해서 신경을 쓰시면은 좀 더 등급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성적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온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잘 할 거라고 믿지만 또 사소한 실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또 우리 친구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제가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우리 학생 제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제 체육 특기생이었었는데 아마 사정상 중단을 하고 학업을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성적에 대한 관리가 쉽지가 않은데 비약적인 상승을 했는데 혹시 다른 이 방송을 듣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특별한 학습 방법 소개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아서 주로 수업을 듣고 계속 교과서나 수업에서 활용한 교재들을 계속 읽어보면서 이해를 했는데요.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 설명을 혼자서 해보기도 하고 끝까지 이해될 때까지 계속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야무지네요. 우리 학생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해서 이 정도 성적이 나왔다면 정말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긍정적인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은 기간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참 기대가 되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의 정시 진학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은 어떨까요? 예, 모의고사도 이제 희망대학 입학처를 통해서 공개된 정시 결과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동국대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합격자 100분위 평균이 이제 92.36으로 나와 있는데 2017학년도 기준입니다. 서울여대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합격자 100분위 평균이 86.17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2018학년도 기준입니다. 동국대 자료를 좀 제가 찾아봤는데 아직 18학년도 자료가 탑재되지가 않아서 17학년도 자료를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6월 모의평가로 이제 지원 가능한 100분위도 보니까 한 91에서 92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여대는 이제 공식적으로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 역시 6월 모의고사 그 결과로 지원 가능한 성적대를 보면은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금년 4월에 모의고사 그 국수탐 100분위 평균을 보면은 55.33 정도가 나옵니다. 6월 모의평가 국수탐 예산 100분위 평균을 보면은 58.5 정도가 나오는데 한 35% 정도 상위 누적 그 분포가 예상이 되는데 이 위치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영어나 한국사가 4등급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분위 평균만 놓고 보면 희망대학과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 그 내신만큼 모의고사 성적도 비약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정시의 경쟁력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수시에서 승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의고사 전략도 알려주시죠. 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수시에서 승부를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시까지도 만약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일단 현실을 직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 있는 그 과목에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법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내신하고 달리 수능 같은 경우는 그 장기간에 걸쳐서 긴 호흡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성적을 향상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특정 영역을 조금 선택하고 집중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아마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학생이 수능 반영 조합을 4개를 다 활용하면 좋겠지만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2개나 3개를 반영하는, 활용하는 그런 전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어 수학 가운데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 영역에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결과를 보니까 그 시험을 볼 때마다 탐구 영역 과목이 계속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성적을 조금 잘 받으려고 유리한 과목을 찾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조금 늦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선택 과목을 이제는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사 등급이 굉장히 낮게 나와 있는데, 내신 성적을 보면은 우리 학생이 사회교과에서 강점이 있고 그 중에서도 역사 관련 그 교과목이 강점이 있는데 좀 의외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준비할 때 이런 부분이 조금 결격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시에 가서 지금처럼 등급이 나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한 권 정도의 교재를 반복적으로 보는 방법으로 공부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기적의 솔루션 시간인데요. 오늘 해결할 기적의 솔루션은 우리 학생을 포함해서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궁금증입니다. 자, 학생부 전형에서 교과 반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라는 궁금증이었는데요. 윤상현 선생님 해결해 주시죠. 네. 네, 학생부 위주의 전형에서 교과 반영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에서는 저희가 이제 정량적 반영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2.5등급과 2.6등급이 있을 때 2.5등급이 2.6등급에 비해서 더 이제 좋게 평가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량적인 평가라고 하는데요. 좀 반영 방법을 좀 살펴보면 그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 과목을 다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일부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는데, 일부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이제 계열에 좀 더 충실한 그런 과목들을 좀 반영합니다. 그래서 인문계에서는 국수, 영사 이렇게 4과목에 해당하는 그 과목들을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자연계는 국수, 영, 과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와 과학으로 계열에 따라 이제 분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또 마찬가지로 그 학년별 반영 비율이 또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1, 2, 3학년을 동일하게 반영 비율을 적용해서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1학년 때는 한 20% 정도, 그다음에 2학년과 3학년 때 성적은 한 40% 정도 이렇게 차등해서 또 이렇게 반영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그 단위수하고 등급을 이렇게 함께 고려해서 등급 점수를 내서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대학에서는 그 원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자체 어떤 그 변환한 그런 점수를 가지고 반영을 하기도 하니까 모집 요강을 통해서 학생부 반영 방법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대학마다 조금씩 반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만약에 교과 전형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땐 내가 A라는 대학을 원한다라는 기보다는 A라는 대학이 나의 그 학생부 교과 반영에 유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고 지원 전략을 좀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성적인 반영이다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이 정성적 반영이라는 말은 그 앞서 교과전형에서 말하는 그 정량적인 반영. 예를 들면 2.5등급은 붙고 2.6등급은 떨어지고 이런 식의 어떤 그 평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등급 평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이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의 추이라든가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판단을 하겠다라는 말인데, 일단은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그런 전공들과 관련된 과목들을 이수했는지,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을 가려고 하면 물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데 그런 과목들을 선택했는지, 이런 부분을 또 한번 살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1학년 1학기 성적은 3등급이었는데 2학년 때 성적은 2.5등급, 또 3학년 때는 2등급, 이렇게 이제 성적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모두 하나씩 살펴보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평가를 하는 방식인데,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교과 성적만 또는 살피는 것이 아니라 교과 성적과 그 교과 성적의 어떤 그 성적 추이하고 수상 기록, 그 다음에 또 교과서 특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은 상당히 우수한데
경시대회 성적이 입상 실적이 있었는데 교과 성적은 의외로 부족하다. 이러면 뭔가 그 사이에서의 어떤 괴리감을 대학에서 느끼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뭐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감점이 될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한다면 단순하게 몇 등급을 맞는다라기보다는 내가 선택한 과목과 그다음에 성적의 추이 이런 부분들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점검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조언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강점 대 약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강점은요. 학업 성취량이고요. 선생님께서는요. 운동을 포기하고 학업에 전념한 의지와 실천 능력, 교과 학습에 역동적으로 참여한 내용,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서술한 교사 평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약점은요. 전공과 관련된 학교 활동 부족을 꼽았고요. 선생님께서는요. 동아리 활동의 전공 적합성 결여, 그리고 부족한 독서 활동입니다. 네, 최진규 선생이 먼저 학생부의 강점부터 짚어주시죠. 네, 학생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게 아마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강점으로 보면은 역시 이제 앞에서 짚어봤듯이 성적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향상됐다는 부분, 이것이 상당한 강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다시 이제 학업적으로 전환을 했는데 사실 그게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제 제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 학급에도 운동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해서 학업을 했을 때 상당히 힘들어하고 이렇게 적응하는데도 어려워하는 걸 봤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장점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끝나지 않고 또 학급에서 학습부장 역할까지 하면서 동료들의 그 학습까지도 이렇게 챙겨줬다는 부분들, 이것도 이제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수업에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뭐 토론이라든지 또는 뭐 글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적극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또 진로와 관련된 그런 봉사활동, 이제 심리 상담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 봉사활동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약점과 보완책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죠. 이제 1학년 때 운동 특기자로 입학했으니까요. 아마 이제 운동에 대한 어떤 진로를 갖고 있었을 텐데 이것이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제 중단되면서 진로가 이제 변화가 되게 돼 있는데 2학년 때는 이제 체육관 운영하는 거고 이제 3학년 때 와서 이제 진로 심리 상담 쪽으로 이렇게 진로가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진로가 이제 학년별로 이렇게 물론 이제 불가피한 사정은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됐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 운동으로 전환하면서 1학년 때 동아리 활동이 이제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고 또 2학년 때는 태권도부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동아리에 대한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이 또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책을 읽은 그 내용이 학생부에 파악된 것만 이제 11권이니까요. 사실 한 달에 한 권도 책을 읽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 봐서는 이런 점도 아쉬움이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상 이제 수업을 어떻게 이제 우리 학생이 참여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수업에는 뭐 열심히 참여를 했지만은 그것이 진로 상담이나 이런 쪽하고 이제 연계가 되질 않아서 그런 어떤 학업적 능력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은 이제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성적이 앞에 이제 우리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죠. 3학년 1학기 성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학년 1학기 성적이 향상이 된다면 우리 학생한테는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이제 조성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이 제가 이제 단점이라고 봤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되어 왔는데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 1번 항목의 학업 역량을 쓸 때 이런 부분들, 이런 스토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쓴다라면 오히려 평가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한 어떤 공감을 얻어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3학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곧 7월 달이 돼서 학생부 기록도 이제 8월 말에 마감을 하니까 마무리될 시점이 다가오긴 했지만은 3학년 때 동아리 활동은 내용들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끝나면
되면은 가능하면 좀 이렇게 관련된 책을 좀 많이 몇 권 정도 읽어서 이렇게 학생부에 그 흔적이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글쎄요, 상당히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공부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저는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 학생한테 이제 그 부분을 좀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저는 운동을 그만두기 전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둔 거여서 그냥 일단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에만 열중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습관이 돼서 그런지 계속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 네. 사교육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학교 수업의 교과서만을 보고 이렇게 공부했다는 그런 내용도 상당히 감동적이었는데요. 그런 내용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좀 소개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자기소개서에 드러나게 되면은 아마 교수님들께서도 궁금해서 조금 더 질문을 더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또 학생부를 꼼꼼하게 살펴보셨을 텐데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 진로 희망사항 부분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그 진로 희망사항을 보면요. 운동선수로도 겪었던 그 아픔, 또 그것을 극복하고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그 경험을 했던 내용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고 또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겪었던 그런 아픔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치유의 의미로서 이렇게 봉사하는 쪽에서의 그 직업을 진로로 설정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역경 극복의 어떤 사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자소서를 이제 꼭 써야 될 텐데 1번에 이 학업 역량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좌절하게 됐던 상황 또 그 속에서 본인이 학업에 대한 관심 또 학업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미래를 설정하게 됐던 그 내용을 좀 의미 있게 이렇게 써준다라면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 입시 전략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학생이 대학을 진학할 때 어떤 전형이 가장 유리할지 지금부터 우리 학생을 위한 대입 진학 로드맵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 대입 진학 로드맵 1순위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2순위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3순위 적성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경쟁력이 높게 나왔는데요. 자, 우리 윤성영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은 수시부터 좀 집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모의고사 성적하고 그다음에 학생부의 준비 상황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이제 교과 성적이 좀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수시부터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이 이제 앞서 김영준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최진균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학생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성적이 비약적으로 그 향상되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지금 1학년 때 비해서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오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운동선수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업을 조금 더 늦게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학년 때 기록은 학업을 제대로 안 했던 때의 기록이고 2학년하고 3학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학업을 시작한 이후의 기록이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3학년 1학기 성적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또 좀 더 준비를 하면 1학년 때 성적은 좀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지원 대학을 조금은 높여볼 수 있지 않을까. 2학년, 3학년 그 교과 성적만으로도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는 대학의 범위를 좀 넓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학생이 학종을 써야 되는데 희망 전공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진로 심리 상담사라는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하기도 하고요. 근데 물론 우리 학생의 그 진로 희망이 자꾸 바뀌기는 했지만 저는 좀 다른 맥락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학생이 이제 운동선수와 운동선수를 하다 그만둔 그런 학생들을 위한 무언가를 계속해서 좀 도움을 주고 싶다. 그게 상담이 됐든 아니면 치료가 됐든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로 탐색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왔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자소서에서 조금 더 잘 꾸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이 좀 포함이 된다면 이제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능 경쟁력이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본인이 좀 강점 있는 대학
강점이 있는 그 과목들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국어하고 수학이 조금 잘 나왔었는데 교과 성적에서는 또 사회가 굉장히 잘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수능에서 가장 강점이 있는 영역, 국어와 수학 또는 사회 같은 경우는 두 과목 모두보다는 한 과목 정도 이렇게 좀 그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수능에 대한 경쟁력도 가져가면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경쟁력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교과 성적도 우수합니다. 물론 1학년 때 성적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그 이제 계산이 되는 교과 전형에서 약간 불리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1학년 반영 비율이 좀 적은 대학들을 좀 전략적으로 고려한다면 최저 기준이 있는 그런 교과 전형을 두 번째로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학생이 수도권 대학을 만약에 희망한다면 수능 공부와 조금 병행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성고사 전형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학생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고른 기회 전형에 지원 자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희망하는 대학 중에 고른 기회 전형이 있었기 때문에 고른 기회 전형에 지원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른 기회 전형은 많은 대학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형태로 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과 고른 기회 전형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분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고른 기회 전형은 그 사실은 조금 변수가 많습니다. 모집 인원도 워낙 적고 또 이제 그 예년에 어떤 그 합격자들이라든가 지원자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른 기회 전형에 올인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과 전략적인 배분을 좀 현명하게 고려하는 그런 전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입시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윤상현 선생님은 경기대 휴먼서비스학부 KGU 학생부 종합전형 최진규 선생님, 숭실대 평생교육학과 SSU 미래인재전형 김형준 선생님, 순천향대 스포츠의학과 일반학생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윤상현 선생님께서 경기대 휴먼서비스학부 KGU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전형 방법은 생략하고요. 추천 이유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대학이 학부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43명으로 상당히 좀 많고요. 그다음에 그 학부 안에 들어있는 전공을 살펴보니까 사회복지, 교정보호, 청소년 전공.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이 있을 것 같고 이후에 이 셋 중에서 우리 학생이 좀 골라서 좀 선택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추천을 했고요. 일단 3학년 1학기 성적을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전년도 합격자들의 어떤 그 성적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학생이 좀 부족한데 조금만 더 끌어올린다면 아마 지원 범위 안에는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학생이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역경의 극복 과정이 있고요. 자기주도 학습 역량 뛰어나고요. 또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성실성 이런 부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전공적 합성을 조금만 더 남은 학기 독서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해 준다면 합격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최진규 선생님께서는 숭실대 평생교육학과 SSU 미래인재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추천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숭실대가 추구하는 그 인재상이 바로 역경 극복형 인재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합한 우리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 평생교육과는요, 4년제 대학 중에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대학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취업에 대한 강점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학생의 어떤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과가 아닐까 해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전년도 종합전형으로 합격자 사례가 3점대도 있으니까요. 도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형준 선생님께서는 순천향대 스포츠의학과 일반학생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추천 이유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학생이 체육 특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년별 진로 희망사항이 계속 바뀌었고, 그다음에 스포츠 관련 진로 활동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해봤을 때 스포츠 의학과의 적합성이 있어 보이고 우리 학생도 진로 상담사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 대학에 상담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전공 제도를 활용해서 진로를 설계하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았다니 다행입니다.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